분명히 일식집에서 나오는 찰랑거리고 부드러운 계란찜을 해주려고 했는데 왜 내가 만든 건 바닥에 눌어붙고 속은 구멍이 뻥뻥 뚫린 거친 식감이 될까 하며 속상해하신 적 많으시죠? 유튜브나 블로그에 있는 수많은 푸딩 계란찜 레시피를 따라해봐도 어떤 날은 물이 흥건하고 어떤 날은 달걀말이처럼 단단해져서 실패하기 일쑤였어요. 영양사인 저조차도 주방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면서 계란 수십 알을 깨뜨려가면서 연구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조리과학의 원리를 알고 3가지 비법을 갖게 되니 이제는 저희 아이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입부터 먼저 마중 나오는 인생 푸딩 계란찜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맛있게 만드세요가 아니라 왜 우리가 그동안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100% 확률로 성공하는지 그 황금 비법을 논리적인 근거와 함께 전부 공개합니다. 오늘 계란은 3개를 준비했어요. 저는 난각번호 2번 계란을 골랐는데요. 계란 껍데기에 찍혀있는 숫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냉장고에 있는 계란 하나를 꺼내서 껍데기 옆면을 봐보세요. 숫자 10자리가 찍혀있을 거예요. 계란에는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그리고 사육환경번호가 생겨져 있어요. 맨 끝 숫자 하나가 뭔지 확인해보세요. 그게 바로 난각번호예요. 그 맨 끝 숫자가 닭의 사육환경을 알려줘요. 1번은 야외에서 방목한 거고 2번은 넓은 실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 3번은 조금 개선된 케이지, 4번은 일반 케이지예요. 4번은 닭 한 마리당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비좁은 환경인 반면에 2번부터는 케이지 프리 계란으로 분류되고 동물복지라는 말이 붙는답니다. 1번이 제일 좋지만 가격이 꽤 있어서 저는 가성비와 동물복지 사이의 선택으로 2번을 자주 써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백색 유정란을 골랐는데요. 보통 갈색 달걀이 더 건강하고 영양가가 높을 것 같아서 고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사실 달걀 껍데기의 색깔은 영양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엄마 닭의 깃털이 갈색이면 갈색 달걀을, 흰색이면 흰색 달걀을 낳는 품종의 차이일 뿐이랍니다. 영양 성분은 같으니 껍데기 색깔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도 설명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무정란은 암탉 혼자 낳은 알이고 유정란은 암수탉이 함께 낳아서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알이에요. 영양분 자체는 큰 차이가 없지만 유정란이 달걀 특유의 비린맛이 덜하고 비타민도 약간 더 들어있어요. 대신 무정란보다 상하기 쉬우니까 사오시면 바로 냉장 보관해 주셔야 돼요. 계란 한번 깨서 보시면 노른자 옆에 하얀 실 같은 게 붙어있죠? 그게 알끈이에요. 알끈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거품기를 사용하면 공기가 들어가서 젓가락을 바닥에 닿게 한 채로 휘저어 풀어줬어요. 부드러운 계란찜의 첫 번째 비결은 계란 양이 아니라 물의 양이에요.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통 계란 한 개에 1.2에서 1.5배의 물을 넣으라고 하는데 계란마다 용량이 달라요. 계란 3개를 계란컵에 풀어보니 대란 기준으로 130ml가 나왔어요. 대란은 52에서 59g, 특란은 60에서 67g, 왕란은 68g 이상으로 나눠요. 껍데기 무게가 전체의 11% 정도 해서 껍질 뺀 내용물만 부피로 계산해보면 대란은 45에서 50ml, 특란은 55ml 정도, 그리고 왕란은 60ml 정도예요. 그럼 넣어야 하는 물은 계란 한 개당 대란일 때 75ml, 특란은 85ml, 왕란은 90ml 정도겠죠. 사용하시는 계란 크기가 어떤 건지 보시고 물량을 잡아주시면 좋아요. 계란컵이 없으시면 소주잔으로 보시면 돼요. 소주잔은 한 잔에 50ml 정도 해요. 130ml 계란에 약 1.5배인 170ml 물을 넣어야 하지만 계산이 어려우니 200ml를 넣었습니다. 왜 물을 이렇게 많이 넣냐고요? 물이 많을수록 계란 단백질이 넓게 퍼져서 굳어요. 촘촘하게 굳는 게 아니라 넓고 느슨하게 굳으면서 찰랑거리는 푸딩 식감이 나오게 돼요. 흑백 요리사 2 우승자인 일식의 대가 최강록 셰프님은 일본식 계란찜인 차완무시를 할 때 가스오부시 물을 계란에 3배까지도 넣는다고 해요. 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식감이 호로록 마실 수 있을 만큼 묽어지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 1.5배의 비율을 맞췄어요. 물이 3배나 들어가면 계란의 단백질 결합이 너무 헐거워져서 일반 가정집 화구로는 불 조절을 조금만 삐끗해도 달걀과 물이 분리되어서 물이 흥건하게 고이는 이장 현상이 생기기 쉽거든요. 게다가 진한 육수가 아닌 이상 물을 3배나 넣으면 계란 고유의 고소한 맛도 밍밍해지고요. 집에서도 100% 실패 없이 숟가락으로 떴을 때 탱글함은 유지하면서 입에서는 사르르 녹는 푸딩처럼 만드는 안전한 황금 비율, 그게 바로 계란 1대 물 1.5랍니다. 그런데 저는 물 200ml를 물만으로 다 채우지 않고
물 100ml와 우유 100ml로 나눴어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돌 이후 아이의 경우에 하루에 우유를 400에서 500ml 정도 먹이는 걸 적절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른도 이 양을 매일 챙겨 마시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요리에 살짝 섞어주면 훨씬 자연스럽게 칼슘을 보충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조금 남은 우유가 있다면 계란찜에 넣어보세요. 사실 우유를 넣으면 계란 단백질과 우유 단백질이 함께 굳으면서 표면이 물만 넣었을 때보다 아주 미세하게 덜 매끄러울 수 있어요. 우유 알레르기나 비린내에 예민한 아이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땐 물만 써도 충분해요. 더 맛있게 하고 싶다면 물 대신 다시마 냉친물을 쓰세요. 찬물 100ml에 한 5cm 가로 세로 되는 다시마 3조각을 30분 정도 담가두면 끝이에요. 끓이지 않아도 감칠맛이 충분히 나오고 아이 반찬에도 안심이에요. 알끈은 많은 분들이 채로 걸러내시는데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두 번째 비법은 알끈을 없애지 않고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에요. 계란 푼 것에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부어주면 알끈이 열에 살짝 굳으면서 풀려요. 이 상태에서 저어주면 따로 번거롭게 체에 안 걸려도 부드러운 식감이 나아요. 알끈에도 영양 성분이 있으니 굳이 버릴 필요가 없어요. 온도를 보여드리려고 분유포트로 쓰은 걸로 40도 맞춰서 넣었는데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물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물론 더 완벽하게 미끄러운 비주얼을 원하신다면 체에 여러 번 걸으셔도 돼요. 채 쓸 때는 위에서 붓기만 하면 느려요. 채 아래에서 숟가락으로 살살 문질러주면 훨씬 빠르게 통과돼요. 채로 2-3번 걸러주면 기포까지 빠져서 더 매끈하게 돼요. 여기에 속재료를 넣으면 계란찜 한 그릇으로 영양까지 챙길 수 있어요. 저는 유리그릇 2개에 나눠 담고 한 곳에는 지난번에 만들어둔 만능 소고기 소보로 냉동 큐브를 넣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려 넣어주면 씹는 재미와 철분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표고버섯이나 새우도 잘 어울려요.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표면이 가장 매끄럽게 나오긴 해요. 부드러우면서도 영양까지 채우고 싶다면 속재료는 취향껏 자유롭게 선택해보세요. 계란물을 그릇에 붓고 나서 표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거품이 보이시죠? 그거 그냥 두시면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나와요. 저는 숟가락으로 걷어냈는데 이쑤시개로 터뜨리거나 키친타올로 살살 두드려서 없애주시면 돼요. 이 한 단계가 표면의 차이를 만들어요. 그릇 뚜껑은 닫아주면서 뚜껑 위 작은 구멍은 살짝 열어뒀어요. 수증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면 촉촉함이 없어지고 반대로 안에서 맺히면 그 물방울이 계란 표면에 떨어져서 구멍이 생겨요. 그릇 뚜껑이 없다면 나무젓가락 위에 면보를 덮어주세요. 나무젓가락은 면보가 계란찜에 빠지는 걸 막아줘요. 쿠킹오일로 그릇 위와 옆을 딱 붙여서 덮어줘도 돼요. 헐겁게 붙이면 그 사이로 수증기가 많이 들어가 버려요. 찜기 냄비에 물 400ml를 넣고 뚜껑을 닫고 센 불로 끓여줍니다. 마지막 비법은 물이 끓으면 가장 약한 불로 줄이고 그릇을 넣고 뚜껑 닫고 25분간 그대로 두세요. 약불로 하는 이유는 달걀 단백질은 62도부터 서서히 굳기 시작해요. 그런데 80도를 넘어서 계속 열을 가하면 단백질이 과하게 뭉치면서 안에 품고 있던 수분을 밖으로 짜내버립니다. 계란찜 위에 물이 고이는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단백질을 스펀지라고 한번 생각해보면요. 적당히 익히면 수분을 머금은 채로 부드럽게 굳어요. 그런데 너무 세게 익히면 스펀지를 꽉 쥐어 짜는 것처럼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계란찜 위에 물이 생기는 건 실패가 아니라 과가열의 신호예요. 최강록 셰프님의 일본 요리학교 선배이신 정호영 셰프님은 계란찜을 할 때 2분 정도 센 불에 뒀다가 약불로 조절해 겉면이 잘 굳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봤더니 그릇 안쪽 벽면에 계란이 많이 붙어서 설거지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불로만 해요. 고깃집에서 뚝배기보다 더 높이 부풀은 폭탄 계란찜 보신 적 있으시죠? 폭탄 계란찜은 벽면과 바닥을 긁어주고 몽글거리면 뚜껑을 닫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에 익숙하신 분들은 중간에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실 거예요. 하지만 푸딩 계란찜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뚜껑을 열지 말고 젓지 말고 약불로 그냥 두는 게 전부예요. 중간에 열어서 확인하는 순간 온도가 흔들려서 표면이 갈라지거나 기포가 생겨요. 불 조절과 뚜껑 관리가 포인트인데 진짜 핵심은 딱 하나예요. 건드리지 않는 것. 타이머 맞춰놓고 다른 볼일 보고 있으면 돼요. 시계 보고 몇 분 되면 껴야지 하다가 놓쳐버리니까 핸드폰으로라도 타이머 미리 설정해두면 좋아요. 25분 후에 불을 끄고 5분간 뜸을 들여주세요. 잔열로 단백질이 아주 섬세하고 부드럽게 굳어져요.
뚜껑을 열어보면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워요. 숟가락으로 살살 눌러보면 푸딩처럼 눌렸다가 돌아와요. 자를 때도 겔처럼 찰지게 잘리고요. 아이도 어른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맛이에요. 이제 왜 여러분의 계란찜이 그동안 거칠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숟가락만 대도 찰랑거리는 황금 식감을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계란 크기를 고려한 물의 양, 40도의 미지근한 물, 은은한 약불,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저녁 냉장고에 있는 계란 두 알로 가족들에게 놀랍도록 부드러운 계란찜을 선물해보세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절대 예전 방식으로 못 돌아가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아이 반찬으로 딱 좋은 레시피 들고 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